네, 치열했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신임 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대표는 당선 직후 경남 거제 수해 현장을 찾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섰는데요. 앞으로 당정과 여야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까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당심의 선택은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과반이 나오지 않아서 선호투표제로 넘어갔는데 결국 선호투표제가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1차에서는 뭐 과반을 이제 특정 후보가 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선호투표제를 통해서 합산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게 결국 3위 후보였던 이제 송영길 후보에게 갔던 표 중에 2위 표가 이제 누구에게 가느냐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송영길 후보나 김민석 후보께서 지지하시는 바나 지향하시는 바 자체가 굉장히 유사했다라고 볼 수 있고 송영길 후보에게 갔던 표가 이제 김민석 후보에게 더 많이 분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선호투표제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민석 신임 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서 당원들의 선택은 당 안정과 중도 확장에 방점이 찍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당무 개입에 성공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석 총리 시절부터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과정에서 총리에 대해서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정청래 당시 대표에 대해서는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겨야 될 선거를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도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일부 남겨놔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김민석 총리 시절에 정부 입장 역시 완전 폐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의 양해를 구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던 것이죠. 다만 초반에는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날석에 이야기했었던 이슈를 선점했었던 정청래 대표 측, 팀 정청래라고 했죠. 팀 정청래 측의 기세가 좀 컸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결국에는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커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메가 프로젝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호남의 표심을 잡는 데 있어서 주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결과를 보면은 호남에서 큰 표 차이로 김민석 후보가 이겼었던 것 이것을 정청래 후보 측에서 다른 지역에서 더 이상 메꾸지 못했던 부분으로 보이는데 결국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성공한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치열했던 선거였던 만큼 이제 당내 갈등 봉합이 숙제로 남았는데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에는 성적표가 3대2로 친청계가 판정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사안사안마다 또 대립이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구도 자체가 뭐 그렇게 완벽하게 짜여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일단 지명직 2석을 이제 당대표가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위원을.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상 뭐 과반을 차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른바 팀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들이 전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최고위를 하는 과정이나 당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사실 어떤 당권 경쟁의 어떤 앙금을 통해서 그걸 계속 남겨놓고 싸움을 할 시간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이제 팀 정청래에서 이번 지도부에 합류하신 최고위원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보고 사실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거가 끝난 만큼 이 최고위원 후보들 역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지 않을까. 결국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어떤 계속 갈등의 여진을 이어가는 것이 최고위원이 된 분들한테도 좋지 않을 거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도 작동을 할 것 같아서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 2석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화합이나 봉합의 길로 가려고 당대표께서 많이 애를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청래 전 대표 이제 전당대회 직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졌지만 가치와 열정은 지지 않았다. 뭔가 승복은 하면서도 크게 좀 아쉬움이 드러나는 듯한 그런 말이었는데 앞으로 정청래 전 대표의 앞으로 행보 또 지지자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사실 뭐 당분간 이제 막 전당대회가 끝난 상황에서 뭐 다시 또 어떤 분란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뭐 싸움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계속 이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다만 어떤 정청래 그 후보께서 어떤 길을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팀 정청래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실패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은 직전까지 당대표를 하셨잖아요. 직전 당대표를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어떤 갈등과 분열의 양상,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번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은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당대회 이후에 또다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행보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서는 아쉬움도 표현을 했고 선호투표제의 문제점도 지적하시는 듯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갈등을 계속 이어갈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싸울 시간이 더 이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그 전 대표께서도 당분간은 좀 로우키로 지지층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달래는 정도로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은 또 어떻게 이끌어갈지도 궁금해지는데, 앞서 정청래 전 대표 때는 뭐 악수 거부 논란도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를 치신다든지 조금 더 협치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김민석 신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함께하는 방향성에서 국민의힘과의 그래도 대화 채널을 조금은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 강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중도층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을 보면서 활동을 해왔던 것이 있거든요. 대통령과 국합, 배드캅의 역할을 나눌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 시절에는 굉장히 좀 극단적이었었죠. 악수는 사람과만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은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이야기했었던 그 민주당 당내 갈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첫 번째 갈등이 아마도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것이 10월 2일 전에 약간은 또 보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다시 뭐 당론으로 이미 입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당론을 변경한다거나 이 과정에서 조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3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완전 폐지를 주장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당내 갈등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민주당 내에서 저희 국민의힘은 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를 하게 됐을 때 그때 당대표 김민석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때 상황을 보아서도 지금 팀 정청래는 아마도 계속적으로 강성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김민석 그 대표 신임 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전직 대표에 비해서는 조금은 유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도부의 구성이라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야당과의 대화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김민석 대표 주도로 보안수사권 폐지가 어느 정도 수정 보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일단 좀 말씀드릴 부분이 이게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던 과정에서 이미 원내에서는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국정감사 전에 일종의 좀 보완 입법들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원내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정권 송치 이제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국감 전에 빠르게 입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원내에서 준비하고 있던 내용들을 토대로 김민석 대표께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여론 수렴도 하고 뭐 수정 보완을 좀 더 늘린다든지, 그러니까 7대 범죄에만 국한할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충분히 좀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당내에서 이제 뭐 갈등 얘기를 이제 앞에서 또 계속 해주셨는데, 근데 김민석 그 대표께서 선출되시고 덧셈 정치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챙겨야 되는 건 첫 번째는 민생이고 두
번째는 통합이다라는 점을 이 김민석 대표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 갈등의 여파가 길게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팀 정청래 입장에서도 심판을 어느 정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들은 당선이 되셨지만 예. 정청래 후보는 결국 안 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팀 정청래 내부에서는 아마 반추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이 또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하이하게 계속 갈등의 어떤 양상 자체를 세게 끌고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분간은 로우키의 행보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내일 신임 대표와 2명의 낙선인을 불러서 이제 만찬을 가질 예정인데, 자, 이 자리에서 또 어떤 대화가 이어질지 앞으로 당내 화합의 모습이 펼쳐질지 상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광복절에 올공정치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 자리에 한 19명의 현역 의원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동원령에도 국민의힘 의원 80%는 불참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공원에 간다는 것이 초반에 선관위 사태를 넘어서서 장동혁 대표가 계속적으로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모습, 이렇게 좀 이미지가 프레이밍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물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당원 투표로서 모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임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제 내년 8월까지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다음 총선에 있어서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파워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장동혁 대표는 당분간 올림픽공원에 어쨌든 강성 지지층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당협위원장들과 계속적으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미 특검이 뭐 추천 같은 것들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냥 상황을 지켜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선관위가 보여줬었던 행태들, 그러니까 뭐 국정원에서의 어떠한 점검 같은 것들에도 불응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수사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선관위 내부에서의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데에서도 크게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올림픽공원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방향으로서는 맞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다만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당협위원장을 교체한다든지 이것이 결국에는 대통령, 여당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에는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싸우는 것이 꼭 장동혁 지도부와 함께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가르마를 잘 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에서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그 소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하고, 이러면 오늘 뭐 징계 여부나 수위에 대한 판단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던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미 이 내분에 대해서는 서류들이 다 올라갔고 이미 사퇴하신 우종환 전 윤리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서류 같은 것들을 보니까 지금 뭐 올라오신 분들, 뭐 진종호 의원이라든지 서범수 의원 이런 분들이 크게 억울할 것은 없겠더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계셨거든요. 다만 이제 우종환 전 부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들, 특히 그 중에서 저는 좀 관심 있게 보았었던 것이 예. 본인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징계 대상자로 올라온 사람들이 지금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임의적으로 선택한 건들만 올라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올라와 있는 내분에 대해서는 징계라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징계 대상자로 오르는 것 자체가 위원장이 임의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소송을 넘어서서 저희 당원들 그리고 공당으로서 국민들께도 이해받을 수 있을 것인가, 좀 의문점들이 드는 것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뭐 장동혁 대표의 윤리정치다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선을 긋는 것,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징계를 하는 것도 당의 기강을 잡는 것에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징계 대상자로 올라가 있는 부분들, 이제 뭐 조광한 최고위원이라든지 박민영 대변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윤리위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 한미 관계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짧게 듣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라는 걸로 소식이 전해졌죠. 다음 날에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응답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우리 한국을 향해서는 이란에 대한 도움을 요청을 거절했다라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지금 한미 관계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이렇게 한미 훈련을 이제 축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사실 시점 자체가 당일 오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예의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적절한 처사도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다만 파악해야 할 두 가지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북미 대화가 있을 가능성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 측에서 사실은 이런 한미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북한에 계속 우호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도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저는 뭐 외교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결례를 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함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를 향한 어떤 누적된 불만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풀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강전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너무 유하게 대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 통일부 그 정동영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정보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제공을 받는 것이 일부 제한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야당 그리고 국민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에서는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일이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국민들께서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너무 무사한일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란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와달라고 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과정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절했었던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박재권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다만 이러한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쌓여왔던 것들이 많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11월에 중간선거라든지 트럼프 개인으로서도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책임인데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난국인 상황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분명히 책임감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들 북미 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대한 누적된 불만으로 인한 한미 간의 균열이 이제 드러나는 것인지 앞으로 펼쳐지는 상황들을 좀 계속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